네, 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네,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푸틴하고 그리고 이 김정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푸틴이 북한에 이렇게 또 전격 방문을 하게 되면서 김정은이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로부터 뭐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빡시게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무기들을 제대로 이렇게 또 생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절실한 이 도움이 손길이 이렇게 또 필요한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이 김정은이 이렇게 푸틴한테 악수하자고 이렇게 딱 손을 내밀면서 무기 같은 것들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팔아제끼고 있죠. 이 북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북한은 원래부터 제재를 아주 그냥 빵빵하게 받고 있었던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북한은 어떻게 그렇게 제재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들을 이렇게 잘 생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북한은 이 재래식 무기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팔고 있죠. 팔고 있으면서 지금 이 러시아는 북한이랑 좀 더 좋은 관계를 이렇게 또 맺기 위해 가지고 푸틴이 북한까지 이렇게 또 날아가 가지고 김정은이랑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이 북한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한 것은 24년 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24년 동안 러시아는 북한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가 북한까지 이렇게 또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이 러시아의 위상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북한이랑 지금 뭐 비슷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그럴 나라가 없다 보니까 북한이랑 이렇게 또 친하게 이렇게 또 지내보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푸틴은 이 북한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김정은이랑 이렇게 또 회담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북한이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게 된다,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전적으로 잘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계약 같은 걸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 같은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나토 국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나토 국가에서 단 하나의 나라라도 어느 나라한테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토에 대한 이제 대항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나토 국가들이 그 나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북한이랑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를 보면은 나토를 가장 위험한 요소로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자체도 좀 이제 나토 같은 게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나토 나라 국가 말고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북한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으면서 북한이랑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더라도 썩은 동아줄을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 러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을 한 러시아의 대통령 이 푸틴 한번 영상을 보시죠. 여기 이제 딱 평양입니다. 평양 6월 19일 2024년도에 러시아 대통령의 비행기가 이렇게 딱 도착을 해가지고 레드카펫에 이렇게 또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또 깔고 있는데 아니 깔려면은 진짜 깔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김정은이 이렇게 뒷짐지고 뚱뚱한 엄청 뚱뚱하네. 한 200kg 되지 않을까. 이 뚱땡이 새끼 이 김정은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가 다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 푸틴이 자신의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면서 열심히 이렇게 또 뛰어내려오고 있는데 요런 것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역시 훨씬 더 건강한 푸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1세이시지 않습니까? 푸틴은 71세이시더라고요. 푸틴은 그래서 이제 10살이나 어리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푸틴도 이제 10년 뒤면은 바이든 대통령처럼 이렇게 또 굉장히 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김정은도 한 84년생이라고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이제 84년생이면서 아니 84년생 시기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뭐 둘이서 서로 썩은 동아줄 같은데 서로 썩은 동아줄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더 보니까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거를 좀 이제 중대하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적으로 이 한국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북한을 보면은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협력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나토 같은 그런 이제 협력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제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에 전적으로 한국을 잘 도와주기는 도와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이랑 러시아랑 이상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는 주요 깊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가 됐던지 간에 전쟁은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가 지금 트로피컬 스톰이 이렇게 또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텍사스 이 남부 이 동부로 해가지고 바닷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 있는 곳에 지금 트로피컬 스톰이 이렇게 또 몰려 들고 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어마무시한 폭우, 뭐 태풍이랑 폭우가 몰려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 텍사스 이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남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수 같은 게 이렇게 또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아마도 이제 피해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 악화, 기상 이유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람은 참 멍청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더 이제 심각한 그런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것들이 이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퍼졌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나 이 팬데믹 같은 것들이 더 자주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뭐 기후변화는 뭐 가짜이다. 뭐 우리는 기름을 펑펑 퍼올려 가지고 이제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라보면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뽑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지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힘든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가지고 나 먼저 살자라는 그런 이제 정신에 이렇게 또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 이 유럽에서도 이 구구파적인 그런 이제 정당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뽑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 먼저 좀 잘 살자. 라는 그런 정신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나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더 자주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나만 먼저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전쟁도 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텍사스 이 트로피컬 스톰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중부 이 동부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이 이렇게 또 몰려들고 있다라고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또 덥다고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동부 지역 해가지고 온도가 계속 해가지고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 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 동부 지역이 아주 그냥 빨갛지 않습니까? 뭐 다 막 90도 넘어간다고 하고 막 100도가 넘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히톰이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히톰이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엄청난 폭염이 이렇게 또 계속 머무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온도
온도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동부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 중부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온도가 이렇게 또 굉장히 높다고 하면은 좀 더우시다고 하면은 이제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 에어컨 빵빵한 곳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또 휴식을 취하는 게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이 뉴멕시코에서도 며칠 전부터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산불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산불은 계속해가지고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뉴멕시코 이 주지사는 이 뉴멕시코 이 산불 때문에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산불을 잡기 위해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계속해가지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진화율은 단 0%라고 한다고 합니다. 0%. 단 하나도 불을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멕시코에 사는 사람들 수천 명을 이렇게 또 대피를 이렇게 또 시키는 등 이 산불 피해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뉴멕시코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이 남부에 있는 이 LA 북부로 해가지고 이 5번 프리웨이 이렇게 또 지나는 곳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지금 산불이 또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진화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화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크고 작은 불들이 17개나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7개나 이렇게 또 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재산 피해도 이렇게 또 많고 그렇다고 하네요. 산불이 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대피를 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상기후 때문이죠. 이 이상기후,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대처를 이렇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연재해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 큰 정부를 이렇게 또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팍팍 써야지만 이 미국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도 어마무시한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파퓰리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쓰면서 합자금 대출 같은 거 엄청나게 탕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올해 안에 정부 부채가 1.9 트릴리언 정도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벌써 400 빌리언 달러 어치의 이 부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도 어느 정도 큰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쓰는 것까지 좋기는 좋지만 너무나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미래에 가서는 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적당히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나 이 돈을 남발을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돈을 더 쓰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의 가치가 이렇게 또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 세금을 내는 것과 이렇게 또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은 너무 쓰려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너무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서로 미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싸워가면서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완전히 지금 둘로 쪼개져 있죠. 한쪽은 막 어마무시하게 막 민주당, 한쪽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 공화당 너무나 이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어느 이제 컬럼니스트가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이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이 인기가 바이든 대통령만큼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랑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트럼프가 기소권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이 형사재판까지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형사재판에서도 지지 않았습니까? 중범죄자입니다. 중범죄자. 그런데 이 중범죄자한테까지도 지지율면에서 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나 없고 거기에다가 이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 역시 인기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 워싱턴 포스트 어나 이제 컬럼니스트가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다음 텀에는 이제 다른 부통령으로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이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인기가 있는 이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이 부통령 이 러닝메이트로 2024년도 이렇게 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밀라 해리스나 둘 다 인기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한테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이라도 이 러닝메이트라도 좀 이렇게 또 바꾼다고 하면은 인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뉴스 컬럼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이 모놀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금속 물질같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그냥 사막 한가운데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어떤 영화에 무슨 영화더라? 혹성 탈출인가? 어쨌든 그 옛날 영화에 모놀리스라고 해가지고 외계 행성인가? 와가지고 금속 타워 같은 거 이렇게 또 딱 심어두고 간 다음에 그것을 뭐 중점으로 해가지고 뭐 발전을 하나 뭐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모놀리스가 2020년도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한 250여 개 정도나 이렇게 또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생겨난 것은 아니고 미술 설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미술 설치가들이 이렇게 또 설치를 하는 등 그런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에서처럼 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또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렇게 허허 벌판에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신기하거든요. 허허 벌판에 그냥 뭐 자연만 있는 곳에 무슨 뭐 금속 물질에 타워 같은 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신기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퍼다 나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까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럴에는 이렇게 또 성공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니 이게 뭐 미술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성을 떨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냥 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또 세우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가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미스테리우스한 이런 이 기둥들이 이 모놀리스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어느 이제 성폭행범이 있대요. 이 성폭행범이 몇 번,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또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게 13살짜리 아이 있지 않습니까? 13살짜리 아이를 성폭행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썩을 놈의 새끼 이 범죄자를 이렇게 또 잡으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못 잡았다가, 그런데 어제 뉴욕의 한 동네에 이 썩을 놈이 이렇게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어느 이제 주민이 이 썩을 놈을 이렇게 또 알아보고 얘 성폭행범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도망갔다고 해요. 도망가다가 이 동네 주민들이 잡아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얘가 13살짜리 아이를 성폭행을 한 그런 이제 성범죄자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신나게 이렇게 또 두들겨 맞았다라는 아주 그냥 속 시원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성범죄자를 이렇게 또 잡고 나서 보니까 20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20대면서 그러면서 에콰도르에서 넘어온 이민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민자. 아마도 불법 이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멕시코로부터 어마무시가 많은, 특히 남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막 쏟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가지고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박스 뉴스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 이렇게 또 한 건 이렇게 또 문다고 하면은 뉴스 같은 거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뿌려댈 것이지 않습니까? 불법 임자들에 대한 인식은 계속 좀 이제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썩은 새끼들까지 같이 이렇게 숨어서 이 미리국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뉴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뉴욕에는 어느 이제 동네라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또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어느 주택이 이렇게 또 폭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13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13명 중에 2명은 굉장히 심각한 중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가스 폭발 때문에 이렇게 또 주택이 폭발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가스 폭발 사고가 진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가스 폭발 사고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은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또 폭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또 이렇게 또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폭발 사고에 대비를 해가지고 항상 가스 잘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미국 집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스모크 디텍터 있지 않습니까? 스모크 디텍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요거 정말 잘, 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잘 이렇게 갈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스가 이렇게 또 누출이 된다고 하면은 스모크 디텍터가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센서 같은 것들도 잘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 저스틴 팀벌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 이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DUI,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또 뉴욕에서, 롱아일랜드에서 걸렸다고 하거든요. 뉴욕에서 이렇게 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이제 조만간 이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DUI에 이렇게 또 걸리다 보니까 좀 큰일 났다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절대 진짜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런 구설수로 이렇게 또 휘말린다? 그러면은 팬들도 실망할 뿐더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익샘플을 이렇게 또 남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유명인들은 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LA 있지 않습니까? 이 LA 교육부에서 이 학교 내에서는 핸드폰을 이제 전면 사용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올해부터는 아니고 아마도 내년부터 LA 교육부에 있는 초등학교랑 그리고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에서는 이 핸드폰을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SNS 있지 않습니까? 이 SNS 사용 역시 전면 금지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핸드폰을 금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핸드폰을 그거를 어떻게 알 것이냐 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검사를 할 것이냐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시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핸드폰을 사용을 금지를 하고 그리고 이 SNS 사용을 금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놓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사라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이제 금지하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SNS 서비스도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나 그리고 중학생들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에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너무 중독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른인 저도 중독이 굉장히 심한데 어린아이들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학생까지는 쓰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동적으로 이렇게 또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어느 의원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SNS가 너무나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중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SNS를 이제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독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담배를 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 문구랑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또 박아 놓지 않습니까? SNS 쓰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경고 문구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느 의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 통과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이 SNS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중독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루엔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인플루엔서라고 하는 것은 유튜버들이나 뭐 틱토커들이나 뭐 인스타그래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인플루엔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잡이 이렇게 또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루엔서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환상에 이렇게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루엔서가 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등. 그런데, 현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인플루엔서들이 버는 이런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1년에 15,000달러도 못 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한 15,000달러도 못 벌고, 그리고 진짜 많이 버는 1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체 이 인플루엔서들 중에 단 13%만 10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인스타그래머들이나 뭐 이런 틱토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돈을 제대로 못 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최저 시급보다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튜브 같은 거에 이렇게 또 올인을 안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그리고 일상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다 보니까 벌이가 진짜 시원치 않습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이렇게 또 깎인 상태이면서 저는 이제 이게 벌이가 너무나 시원치 않다 보니까 진짜 뭐 생활비가 너무나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벌어둔 돈 이렇게 또 빼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뭐 부업 같은 거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콰도르에서는 원래는 이 중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이 에콰도르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하는 것은 비자를 이렇게 또 면제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중국인들 이 비자 면제해주는 거 그만하겠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에서 왜 중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비자 면제를 중단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중국인들이 이 에콰도르가 비자가 면제이다 보니까 에콰도르에 들어와 가지고 이 멕시코로 이렇게 또 올라가 가지고 불법으로 미국까지 이렇게 또 넘어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에 이제 들어온 이 중국인들이 에콰도르에서 이 입국 도장을 찍고 그런데 나가는 도장이 없다고 합니다. 나가는 도장이 없고 다들 이 에콰도르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 이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어마무시하게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고위급 간부들이랑 회담을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미국 측에서 지금 캔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캔슬을 했냐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어제 네타냐후가 무슨 비디오를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비디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수개월 동안 무기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중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백악관 측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는 딱 한 번만 잠깐 이스라엘한테 무기 지원하는 거 중단을 했었지.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엄청나게 빵빵하게 해줬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이 고위급 간부들이랑 이렇게 또 회담하는 것을 지금 무기한 연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네타냐후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네타냐후가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입지가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최고 위치에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내려와라. 너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빨리 정권 교체가 이렇게 또 벌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위가 이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도 지금 최후의 발악을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등지는 것은 이거는 또 이제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서도 지금 벙쪄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너네들한테 딱 한 번만 안 줬지 계속 이렇게 또 줬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짜증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미국 주식시장 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오늘이 준틴스라고 해가지고 노예 해방의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국의 주식시장 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또 마감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마감은 또 좋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소폭만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뭐 0.1%, 뭐 0.3%, 0.1% 정도 이렇게 소폭만 오르고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대박인 게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드디어 전 세계 시총 1위를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플을 누르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드디어 전 세계 시총 1위를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차지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주식 분할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1개에서 10개로 이렇게 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식이 $1,000에서 갑자기 $100로 굉장히 싸지게 이렇게 또 보여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리테일 인베스터들,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계속 이렇게 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세계 시총 1위를 이렇게 또 달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 뭐 3조 몇천억 달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3조 달러 넘은 기업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애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3조 몇천억 달러이면서 지금 1위는 이 엔비디아가 어제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주식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AI가 지금 막 개발이 되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AI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 칩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카드로 먼저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 게임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또 잘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출발을 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수많은 연산을 조그만 연산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또 필요하게 되면서 이 GPU가 이 AI 카드가 이렇게 또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엔비디아만큼 이 AI 카드를 잘 만드는 기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에서 AI를 개발을 하는 이 수많은 테크 기업들에서 전부 다 이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주식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수많은 이런 다른 엔비디아 같은 이런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엔비디아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만큼 고성능의 이런 이 AI 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만 그렇게 기업들이 사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 기업의 CEO여야지만 이 기업이 계속해가지고 발전을 잘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또 하네요. 이 존슨 황, 이 엔비디아 CEO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수십 년 전에 예견을 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 시대는 저물어 가고 이제 핸드폰의 시대가 온다. 이 모바일 컴퓨터 시대가 온다. 라고 하면서 중앙 처리 그런 거 말고 이제 다각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칩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돈을 굉장히 잘 벌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주식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닷컴 버블 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폭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닷컴 버블
끼게 된 것이 맞기는 맞죠. 네, 이 인터넷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닷컴 버블 때 올랐던 주식들 전부 다 올랐다가 다 이렇게 또 폭락을 해버렸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 AI 버블에 네, 딱 맞물려가지고 네, 닷컴 버블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엔비디아 조만간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닷컴 버블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서 이 시스코 CEO는 나와가지고 아니다. 뭐 닷컴 버블은 그때는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AI랑 전혀 틀리다. 이 AI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AI는 계속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될 것이고, 이 AI 칩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닷컴 버블처럼 이 엔비디아는 이 AI 버블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누가 말이 맞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래를 잘 보는 사람들만 돈을 진짜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 투자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상상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다가 투자를 잘 한다고 하면은 이 주식 잘 벌지 않을까 돈을 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랑 이렇게 또 더불어가지고 TSMC 있지 않습니까? 이 TSMC 역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TSMC의 시총이 조만간 $1 트리리언 넘어설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TSMC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테크 기업들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반도체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내는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파운더리로는 이 TSMC가 전 세계 1위이고 그리고 2위는 삼성이죠. 삼성이 1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뭐 어쨌든 간에 TSMC를 본다고 하면은 이 TSMC가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어마무시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TSMC에 거의 다 주문을 준다고 하거든요. 주문을 주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TSMC 역시 덩달아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시총 $1 트리리언 이제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잉 737 맥스 이거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종이지 않습니까?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지금 2달째 단 한 대의 오더도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보잉에서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추락을 막 2번, 3번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이용객들, 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잉 737기는 웬만하면은 지금 기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항공사들에서 737보다 지금 이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버스에서 나오는 320인가, 321인가 그 기종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2달째 단 한 대의 오더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의 이 매출이 지금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737 맥스 이 기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까지 이 부품이 문제 있는 것을 이렇게 또 없는 숨기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에서 이 737 맥스를 더 오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잉에서는 이제 737을 리타이어를 하고 새로운 기종을 새로운 이름으로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들더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고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1% 정도 이렇게 또 없는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뭐 유럽이나 그리고 뭐 중동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좀 국제 정서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 여름철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 베케이션 시즌인데 그래가지고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슬금슬금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극장가가 다시 이렇게 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디즈니 픽사에서 나온 이 인사이드 아웃 2 이 영화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 애니 영화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흥행몰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박스 오피스가 다시 이렇게 또 뜨거워지고 있으면서 극장가가 다시 이렇게 또 북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재밌는 이런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극장가가 더 이렇게 더 흥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